네, 8월 24일부터 28일 기아 온라인 수업 2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안내한 대로 지난 시간에 좀 짧게 한 20분 정도 수업했는데 오늘은 진도도 좀 나가고 해야 되니까 좀 꽉 채워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분도 다 덜어냈다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76페이지 문제 1번까지 했죠. 책 피시고 노트 피시고 또 준비합시다. 오늘이 단원부터 쓰겠습니다. 벡터,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01 위치 벡터. 네,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치 벡터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봤었어요. 간단하게. 뭐였죠, 위치 벡터가? 중요한 개념은 위치 벡터라는 건 뭘 맞춰놨다? 시점을 원점으로 맞춰놨다.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건 이렇게 벡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시점을 원점으로 보통 맞춰놓은 거. 이렇게 하나 더 잡아보면 여기는 B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 맞춰놓은 걸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벡터 OA라는 걸 위치 벡터, 뭐 벡터 A, 벡터 B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벡터 A라는 건 OA라는 벡터를 의미하는데 요거의 뜻은 뭐였죠? 뭐에 대해서 점 O에 대한 A의 위치를 나타내는 A의 위치 벡터다. 한 번만 더 써보면 점 O에 대한 A라는 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A의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게 위치 벡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사실 좀 많이 쓸 거예요. 뭐 DB라고 합시다. 벡터 DB. 얘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벡터 점 B의 위치 벡터는 벡터 B, 점 D의 위치 벡터는 벡터 D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라. 그러니까 뭐예요? 벡터 B 빼기 벡터 D 이렇게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 더 샘플샘, 그 다음에 내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본격적인 뭐 내적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위치 벡터의 개념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우리가 아는 개념이랑 좀 연결해 볼게요. 페이지 76페이지 예제 1번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 예제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라고 할 때 선분 A, B를 M 대 N, M하고 N은 양수네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 벡터 P는 N 플러스 N분의 N 벡터 B 플러스 N 벡터 A임을 보이시오. 엄청나게 길죠. 근데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내분이라는 개념을 벡터랑 좀 연결을 시켜보는데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적당히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적당히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고요. 여기를 O,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는 다 그렸나요? 좀 빠른가? A라는 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는 뭐였냐면 벡터 A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고요. B로 가는 위치 벡터는 벡터 B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상태에서 뭐 하냐 그랬냐면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내분 기억나나요? 내분. 작년에 배웠던 거. 내분. 적당히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보면 요 길이가 M 대 요 길이가 N 이 되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하죠. 좀 기억해야 되는 건 AB를 M 대 N으로 AB를 M 대 N으로 그럼 순서대로 A에서 N만큼 B에서 N만큼 떨어진 거리가 N이다 이렇게 됐었던 거 또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됐을 때 이 P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이 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 P라는 애가 이 A, B라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N분의 M 벡터 B 플러스 N 벡터 A로 되더라 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문제예요.
증명. 보통 증명 쓸 때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런 표현을 썼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show 이거를 보여봐라, 뭐 증명해봐라 라는 걸 그냥 보통 이렇게 기호로 쓰긴 해요. 이걸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많이 본 모양이죠. mn, mm 더하기 더하기. 작년에 배웠던 내분 외분 공식 혹시 기억나나요? 작년에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갖고 공식을 배웠었어요. 근데 뭐 그때 그 공식들이 사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거나 뭐 엄청나게 자주 쓰이거나 그런 공식들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 종종 한 번씩 그냥 시험 문제에 이 내분 또는 외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가다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공식화해서 우리가 외우긴 하지만 이 공식이 이렇게 썩 외우기 좋은 게 우리가 너무 자주 써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그런 공식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우실 수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내가 그래도 좀 수학을 잘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외워두면 편하긴 하고요. 외워두지 않아도 우리가 요 길이에 대한 개념으로 그냥 길이라는 건 결국 거리잖아요. 거리. 거리가 m 대 n이다. 그 개념이 이 공식을 유도한 그 원리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그때그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들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쓰는 b는 거의 1대 2, 2대 3,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식을 정 못 외우겠다 싶으면 그냥 그때그때 유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긴 합시다. 봅시다. 지금 P라는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걸 표현해보래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는 생각대로 할 거야. 아는 개념대로. 어떻게? 이 P라는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P라는 벡터는 뭐냐면 OP예요. OP. OP라는 건 O에서 시작해서 P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적당히 경로를 만들어서 O에서 시작해서 P로 가는 걸 A, B로 만들어내면 돼요. 이해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해돼요?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그냥 OP로 쓸게요. 편의상 OP라는 벡터는 증명 PF 이렇게 씁시다. OP라는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O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P로 가면 되는 벡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OA 벡터 뭐죠? 벡터 A 위치 벡터로 표현 끝났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얘는 위치 벡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AP라는 벡터는 어디? AB라는 벡터의 n 플러스 n 중에 n만큼을 차지하는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AP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n분의 n만큼을 차지하는 벡터 AB에서 n 플러스 n분의 n만큼을 차지하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얘가 또 어떻게 되냐면 벡터 A 더하기 n 플러스 n분의 m 벡터 AB 이렇게 됩니다. 얘는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네요. 어떻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벡터 B 빼기 벡터 A. 기억나죠?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종종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해봅시다. 벡터 A 더하기 n 플러스 n분의 m 벡터 B 빼기 n 플러스 n분의 m 벡터 A 이렇게 되죠.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 이것만. 어떻게 돼요? 얘는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이니까 n만 빼면 n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암산 안 되면 연습장에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 분수 더하기 빼기니까 그냥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분수 더하기 빼기 잘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안 되면 뭐 눈높이 수학, 구몬 학습지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합쳐지기만 하면 돼요. 분모가 둘 다 n 플러스 n이니까 이거부터 씁시다. m 벡터 b 플러스 n 벡터 a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OP라는 게 아까 벡터 p였으니까 벡터 p는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밑에 76페이지 보면 문제 2번은 외분에 대한 걸 증명해 보라는 문제야. 외분. 방식은 똑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고 있습니까?
다 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덜한 사람들은 멈춰놓고 다 한 다음에 오세요. 알겠죠?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벡터 Q, 얘가 벡터 Q예요. 얘를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적당히 경로 잘 짜서 보여주면 돼요. 그냥 편의상 A로 갔다 올까요? A로 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OQ라는 벡터는 OA로 갔다가 AQ라는 걸로 오고요. OA는 벡터 A고요. AQ는 벡터 AB의 몇 배죠? 요만큼이 M, 요게 M-N이에요. M-N. 얘가 1이고 얘가 3이에요. 몇 배 하면 되죠? 3배 하면 되죠. 이해 되나요? 얘가 2고 네, 이어서 할게요. 얘가 2고 얘가 4예요. 요가 2, 요거 4. 몇 배 하면 되죠? 2배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뭐 2고 얘가 뭐 5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2분의 5 하면 되죠. 얘가 n-n이고 얘가 m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n-n 분의 n배 하면 되죠. 따라오나요? 1, 3, 3배, 2, 4, 2배, 2, 6, 3배, 그러면 2분의 6 하면 되잖아요. n-n분의 n. 이해돼요? 그럼 AQ라는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B라는 벡터에다가 n-n분의 n배 해주면 이 AQ라는 벡터가 돼요. 따라옵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벡터 A, 얘는 n-n분의 m, 얘는 뒤에 거 앞에 거 빼니까 b 빼기 a. 이거 정리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 쓸게요. 벡터 A 플러스 n-n분의 m, 벡터 B, n-네요. n-n분의 m, 벡터 A. 이렇게 되죠? 얘가 n-n으로 통분하면 n-n분의 n-n, 벡터 A거든요. 요게 요것도 이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m 없어지죠? 따라오나요? 이거 계산이에요. 그냥 계산. n-n분의 그럼 b부터 쓰면 n 벡터 b 마이너스 n 벡터 a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게 2번 똑같은 과정인데 그냥 위치 벡터로 표현해서 그냥 계산해보는, 사실 뭐 내분 외분의 내용이 거의 다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16페이지 문제 3번은 이제 이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식을 외웠다 생각하고 한번 대입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칠판 닦을 동안 이거 좀 풀어봅시다. 네, 76페이지 문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 푼 사람들은 멈춰놓고 풀고 다시 오세요.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라고 할 때 다음 점의 위치 벡터를 벡터 A, 벡터 B로 나타내시오. 3분의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면 내분 공식 쓰면 되죠. 공식 뭐였죠? n 플러스 n분의 n 벡터 B 플러스 n 벡터 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n 플러스 n이니까 얼마? 5분의 m 벡터 B 더하기 2 벡터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공식만 적용하면 되니까요. 따로 써도 되고 한 번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외분이니까요. 2 빼기 1분의 2 벡터 B 빼기 1 벡터 A 인데 여기 분모는 1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A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77페이지 예제 2번 77페이지 예제 2번 그러면 이건 같이 해볼게요. 세점 ABC의 위치 벡터를 각각 ABC라고 했을 때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는 벡터 G는 3분의 벡터 A, 벡터 B, 벡터 C를 더한 거임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 하나, 삼각형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삼각형 하나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요. A, B, C 이렇게 한번 삼각형 그려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으래요.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무게중심이면은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돼요. 뭐였죠? 작도. 어떻게 하죠?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 하나 알아야 되고. 중선이라는 건 뭐예요?
꼭지점이랑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이랑 연결한 걸 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수직이등분선하고 다릅니다. 수직이등분선하고 중선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수직이등분선과 중선은 달라요. 수직이등분선은 두 개를 반으로 쪼개고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은 걸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죠. 중선과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건 B. 몇 대 몇? 2대 1. 뭐 2대 1이나 1대 1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G. 이렇게 되는 게 무게중심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둬야 될 내용들이죠. 무게중심 내용은 여기저기서 응용돼서 한 번씩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이거를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작년에 배웠나? 올해 배웠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게중심을 좌표로 하는 것도 배웠어요. 어떻게? A라는 점이 뭐 x1, y1 B라는 점이 x2, y2 C라는 점이 x3, y3 이면 무게중심 G는 어떻게 구한다? 세 개 점의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었거든요. 기억날까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무게중심이 되더라 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한번 해봅시다. 우선 무게중심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할 줄 아니까. 뭐 편의상 중점, 중점 M 하나 잡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얘를 몇 대 몇으로 쪼개는? 2대 1로 쪼개는 이니까 대충 뭐 이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쯤이 G가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얘를 벡터로 표현해버려요. 근데 정확하게는 무슨 벡터? 위치 벡터로 표현해버려요. 위치 벡터가 뭐라고요? 원점 O를 시점으로 통일시켜 놓은 걸 위치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한 점 O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히 한 이쯤으로 잡아보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OB라는 벡터, OA라는 벡터, OC라는 벡터로 해서 위치 벡터를 만들 수 있고 얘가 벡터 A, 얘가 벡터 B, 얘가 벡터 C 이런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고 내가 원하는 또 벡터 G라는 건 뭐냐면 O에서 G를 연결한 이거가 벡터 G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를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만들어라 라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G라는 벡터를 A, B, C로 표현해봐라 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 G라는 애를 이 노란색으로 어떻게 엮어서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문제는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G라는 벡터를 결국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B, C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G라는 건 OG 벡터예요. OG. 그러면 O에서 시작해서 G에서 끝나면 돼요. 경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O에서 끝나서 G로 가게끔 경로를 짜주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 A, B, C를 거치는 경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냐면 O에서 그냥 심플하게 A로 갔다가 G로 이렇게 올까 해요. A로 갔다가 G로. 이해되나요? 그러면 OG 되겠죠. 한번 증명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G라는 벡터는요. OG라는 벡터고 OG라는 벡터는 O에서 시작해서 G에서 끝나는 건데 O에서 A를 거쳐서 G로 가겠다. 그러니까 얘는 OA 더하기 AG 벡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OA라는 벡터 위치 벡터로 뭐였죠? 벡터 A였죠. 이거 하나 표현이 됐네요. 그럼 AG를 또 표현해야 되는데 AG는 ABC로 표현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봤더니 이 AG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M이라는 벡터의 2대 1이니까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죠. 이해되나요? 3분의 2. AG가 요 전체를 3칸, 여기 2칸이라고 보면 되니까 3칸 중에 2칸, 3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AG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분의 2 AM 벡터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벡터 A 더하기 3분의 2 A M 벡터예요. 됐나요? 근데 A M 벡터도 아직 우리가 원하는 ABC로 표현이 되진 않아요. M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M이라는 단위 벡터를 모르니까 표현이 안 돼서 얘도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는 ABC로 표현을 해봐야겠다라고 봤더니 그럼 M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시작해서 M으로 오면 되죠. 얘도 적당히 경로 찾아주면 돼요. 가능하면 ABC를 이용해서. 봤더니 M은 어디로 가면 돼요? A에서 B로 갔다가 M 또는 A에서 C로 갔다가 M 뭐 이렇게 오면 되죠.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A, B, M 이렇게 한번 볼까요? A, B, M 그러니까 이것만 좀 따로 띄어서 여기다 쓸게요. A, M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M으로 가는 벡터가 돼요. 됐나요? 여기 또 이제 단위 벡터로 단위 벡터를 잡고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뭐예요? B 빼기 A. 지난 시간이 아니고 아까 했죠? 아까 했던 거 B 빼기 A. 근데 얘 또 안 되네요. 또 해야 돼요. BM, M 빼기 B 해야 되는데 M이라는 위치 벡터는 우리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그럼 얘도 ABC로 표현해야 되는데 BM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 BC의 절반으로 생각하면 좀 좋을까요? 따라오나요? BC의 절반이잖아요. 얘는 다시 쓰면 벡터 B 빼기 벡터 A 바꿔서 써야 되고 그 다음 얘는 절반의 BC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BC는 또 우리가 위치 벡터로 쓸 수 있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C 빼기 B 됐죠 드디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리만 하면 돼요. 벡터 B, 벡터 A, 2분의 A C, 마이너스 2분의 1 B. 다시 A 붙으면 마이너스 A, B 플러스 2분의 1 벡터 B 플러스 2분의 1 벡터 C 이렇게까지. 지금 이거 뭐 한 거냐면 AM을 내가 원하는 ABC라는 위치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됐죠? 그거 어디서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됐나요? 여기서 다 했으면 벡터 G라는 건 벡터 A 더하기 3분의 2 AM인데 AM이 요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내가 원하는 ABC로만 표현된 벡터 G, 벡터 G를 ABC로만 표현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계산만 합시다. 벡터 A 마이너스 3분의 2 벡터 A 얘는 분배해주면 3분의 1 벡터 B 3분의 1 벡터 C 이렇게 되죠.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제 한 번에 쓸까요? 그럼 얘는 3분의 벡터 A, 벡터 B, 벡터 C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벡터 G라는 건 3개의 벡터를 더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3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사실 근데 외우기는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개념들이랑 약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잘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3분의 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가능하면 얘는 과정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증명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각자 공부는 알아서 열심히 좀 잘 해보시고 그럼 문제 4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잠깐 이제 꺼놓고 문제 4번 한번 노트에 풀어볼까요? 다 풀었나요? 더 푼 친구들은 멈춰놓고 푼 다음에 오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좀 봅시다. 문제! 이 G가 무게중심이래요. GA, GB, GC를 다 더했더니 0벡터인 걸 보여라. 그러니까 요거를 더하면 0벡터가 된다는 걸 한번 밝혀봐라 라는 문제예요. 됐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A, B, C, G에 대한 위치 벡터를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 G라고 할게요.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가 뭐였죠?
원점을 기준으로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쐈을 때 얘를 A, B, C, G라고 하겠다고요. 그러면 GA라는 벡터는 위치 벡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A 빼기 G 이렇게 될까요? 되나요? GB라는 벡터는 B 빼기 G 이렇게 될까요? GC라는 벡터는 C 빼기 G 이렇게 되죠.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래요? 다 더하래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3G 이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G가 뭐였죠?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죠. 얘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어떻게 돼요? 3, 3 약분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0 벡터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다 합쳐주면 0 벡터가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설명한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위치 벡터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위치 벡터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막 여기저기 퍼져 있는 애를 시점을 딱 하나로 모아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써보자 라고 만든 벡터인 거고, 그 위치 벡터를 이제 가지고 앞으로 많은 계산들을 해볼 건데, 뒤에 78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나와요. 사실 위치 벡터는 성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단계거든요. 위치 벡터를 가지고 막 하는 거는 사실 여기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너희들이 앞으로 벡터에서 쭉 쓸 내용들은 성분입니다. 성분. 위치 벡터의 개념을 가지고 성분이라는 개념, 이제 이거 지우고 또 다시 성분의 개념 설명해 볼 테니까 다시 또 집중해서 준비해서 시작합시다. 네, 이어서 평면 벡터의 성분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다른 제목 쓰시고요. 평면 벡터의 성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가요. 방금 위치 벡터라는 걸 배웠는데, 위치 벡터를 배웠는데,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성분이라는 개념을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위치 벡터라는 걸 뭐라고 했죠 또? 시점을 뭘로 맞췄다? 원점으로 맞췄다. 원점5로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좌표 평면의 개념을 좀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분이라는 건 좌표 평면의 개념을 좀 벡터로 가져와서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양한 개념들을 좀 활용을 해보자,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림 하나 그려보면서 설명을 하면요,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X축으로 5칸, Y축으로 4칸 정도, X축으로 5칸, Y축으로 4칸 정도 되는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여기다 벡터를 하나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1,2에서 5,4로 가는 이런 벡터를 하나 그려볼게요. 벡터 P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1,2에서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 가는 벡터 P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 벡터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거의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가져오면, 좀 빠르면 끊어서 하세요. 여기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가져오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이잖아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이니까 4,2에 해당하는 점으로 원점에서부터 화살표를 만들어주면 이게 벡터 P의 위치 벡터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벡터 P의 위치 벡터. 그 도달하는 점을 대문자 P로 써보고 좌표를 4,2라고 한번 써볼게요. 4,2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벡터 P를요, 어떻게 표현할까 하냐면요, 4,2라고 좀 표현해볼까 해요. 4,2라고. 이렇게만 표현해도 이 벡터 P의 설명이 다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 가는 저 방향의 벡터가 4,2라는 이 좌표의 형태로 표현을 해도 이 벡터의 모양이나 크기나 방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재밌으세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란 말은 너희들이 알던 그 좌표의 말이랑 비슷해요. X좌표, Y좌표. 기억나죠? 그럼 비슷해요. X성분, Y성분. 좌표, X좌표, Y좌표, 성분, X성분, Y성분. 이해되죠? 그냥 그 좌표의 개념을 벡터로 개념을 가지고 온 것뿐이고 명칭만 좀 바꿔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P라는 위치 벡터는요. 여기다가 내가 편의상 이런 벡터 하나를 만들어줘요. X축 방향으로 한 칸짜리, Y축 방향으로 한 칸짜리. 이 X축 방향으로 한 칸짜리를 E1 벡터라고 할 거예요. 벡터 E1. Y축 방향으로 한 칸짜리를 E2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 E1, E2라는 건 위치 벡터 맞나요? 맞죠? 어디에서 시작해요? 원점에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시점이 원점이니까 얘는 위치 벡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 개념을 더 가지고 있어요. 뭐죠? 기억나나요? 크기가 얼마죠? 1. 그거 뭐라고 불렀죠? 단위 벡터. 단위 벡터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E1, E2라는 벡터는 단위 벡터인 동시에 위치 벡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이 되는 뭔가 하나의 그 기본 개념이 되는 기본 그 단위가 되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P라는 걸 E1, E2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면 돼요? E1으로 몇 칸 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네 칸. 그러니까 얘는 E1이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죠? 4개의 E1 벡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몇 칸? 2칸이니까 E2가 몇 개 필요해요? 2개의 E2 벡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 이 4, 2라는 걸 띄어서 어떻게 써주면 되겠다? 성분으로 써주면 되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벡터의 합으로 설명하면 위치 벡터이면서 단위 벡터인 E1, E2로 합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 개수만 띄어서 우리가 마치 좌표를 썼던 것처럼 표현을 해주면 이 벡터를 표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게 성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평면 벡터의 성분. 이 성분이라는 개념만 있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벡터의 계산을 하는 게 너무너무 편해져요. 엄청나게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 벡터의 합, 벡터의 뺄셈도 다 다시 할 거고, 그 내적이라는 얘기했던 사실 내적이 너희들이 그 벡터의 올해 벡터에서 배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적이라는 개념까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정리합시다. 좌표 평면 적당히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 원점에서 그냥 벡터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달하는 점 A가 있을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A1, Y좌표를 A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좌표는 A1, A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일자리 단위 벡터가 있어요. 일자리 단위 벡터 1, 여기 1자리 단위 벡터를 뭐라고 했죠? 벡터 E1, 벡터 E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정리 좀 해볼게요. 평면 벡터의 단위 벡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E1, E2라고 만들었어요. 얘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요. E1이라는 벡터는 뭐냐면요. X축 방향 크기 1인 벡터예요. 그러니까 X축 방향 크기 1이니까 단위, 크기 1이니까 단위인 거고 원점에 시작했으니까 위치 벡터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E2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Y축 방향 크기 일자리인 벡터를 우리가 이제 E1, E2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 벡터 A라는 걸 표현을 좀 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 E1이 얼마만큼 있으면 A1만큼 있으면 X축 방향 벡터 만들어지고 E2가 A2만큼 있으면 이 A라는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A1, E1, A2, 벡터 E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 평면 벡터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A라는 벡터를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 여기서 이 개수만 띄어서 우리가 표현을 써먹어도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이것만 이제 마치 좌표처럼 써도 충분히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전화가 가지고 끊겨버렸네요. 다시. 이 개수만 써도 우리가 충분히 이 벡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의 개수들만 띄어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벡터 A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자. 마치 좌표처럼 A1, A2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벡터는 이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A2만큼 간 벡터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얘를 성분, X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얘를 Y 성분이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라는 점의 좌표가 2, -1이에요. 점 O에 대한 이 A의 위치 벡터를 우리가 벡터 A라고 한번 해보면요. 벡터 A라고, 그러니까 벡터 A는 뭐예요? OA 벡터인 거죠. 벡터 OA인 거죠. 이 벡터 A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E1 벡터가 2만큼, E2  bek터가 -1만큼 들어간 벡터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얘의 개수만 띄어서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2,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한 가지 더. 그러면 E1 벡터랑 E2 벡터도 성분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죠? 얘는 1, 0. 얘는 0, 1. 이렇게 성분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 79페이지 문제 1번 있어요. 79페이지 문제 1번.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노트에 한번 풀어봅시다. 빠르게 풀어보세요. 다 푸셨습니까? 다 푼 사람들은 멈춰놓고 풀고 오시고요. 다 푼 사람들은 해봅시다. 이거를 성분으로 표현하고 반대로 2원, 2투로 표현해봐라. 뭐 이런 문제죠. 봅시다. 얘 어떻게 하면 돼요? 2원 계속 1, 2투 2가 어떻게? 1, 2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4, -5 아니고 2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5, 4 이렇게 돼야겠죠. 얘는 이제 2원, 2투로 표현해보면 벡터 C는 2원이 4만큼 2,2가 -9만큼 있다라고 하면 되고 얘는 2원은 있어요 없어요? 0이죠. 그럼 0, 2원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D라는 건 -7, 2,2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은 그 위치 벡터랑 성분 개념 조금 했는데요. 개념이 좀 많았죠. 내용도 좀 많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짧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길게 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주도 아마 온라인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온라인 다음 주 쭉 찍어줄 테니까 제발 놀지 말고 집에서 좀 잘 공부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만났을 때 큰 무리 없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지만 그래도 누가 대신 채워주지 않아요. 본인들이 잘 챙겨서 가야 돼요. 본인들이 손해봤다고 누가 막 그거 손에 채워주고 막 이렇게 보상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기 잘 이용해서 오히려 개인 공부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